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정서환인 줄 알고 이름을 잘못 말할 아이고. 뻔했잖아요. 다시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뚜껑 열어볼 바로 LG가 아니죠? 이마트죠. 저도 이제 기업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비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비우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온라인 3박자로 이제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왔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교보증권의 보고서입니다. 네, 이마트 어제도 뜨거웠고 오늘도 뜨겁습니다. 주가의 상승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입니다. 오늘장 5% 안팎의 강세 계속해서 지속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5.27% 오른 11만 5,8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화해했는데 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개 증권사에서 이마트에 대한 실적 발표,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일단 역대 최대 연매출은 달성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컨센서스 대비 62%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권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 이후 주가 급등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떠한 성적표인지 첫 번째 그래프와 함께 전체 그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닝 쇼크의 원인은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리고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그 요인이었고요. 반면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이 유통업 관계사들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영업이익 쪽에서는 93% 급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건 이러한 할인점 호조로 이 4분기만 떼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큰 성장을 보였던 이마트부터 자세하게 다음 그래프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마트는 연결 기준으로 22년 4분기 순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가 했고요. 영업이익은 391억 원 증이익을 실현했습니다. 할인점이 10개 분기, 그러니까 10개 분기 연속해서 신장을 했고 역성장을 했던 이 객수 쪽도 2개 분기 이렇게 연속해서 신장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또 옆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PP센터, 온라인 물류처리센터 매출이 성장을 보였고 또 마트의 구조조정 효과도 톡톡하게 봤습니다. 또한 외식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내식 선호도가 오르는 현상도 이렇게 실적에 반영이 되었고요. 온라인이 경쟁 완화가 되면서 실적, 영업이익 쪽에 놀라운 성장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쉬운 건 스타벅스였죠. 다음 그래프 통해서 스타벅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장당 매출과 매장 수만 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매장 수도 늘고 있고요. 매장당 매출도 늘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다소 많이 아쉬웠습니다. 바로 작년 그 스타벅스 캐리백 환불과 고환율 때문이었는데요. 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은 66% 이렇게 저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넘어가서 이커머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쓱닷컴이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했던 건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이렇게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마켓도 연속해서 적자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개선세로 통해 유통업 경쟁 완화, 계속된 이러한 흐름 전망치 긍정적으로 나오며 시장에서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실적의 흐름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스타벅스 갔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부를 잘 안 해서 카공 쪽이 돼본 적이 없는데 카공족 분들이 사실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엄청나게 그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점주 입장이라면 이렇게 보고서 이러면 회전율이 너무 낮아져서 그쵸.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캐리백도 문제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 시켜두고 혹은 한두 개 시켜두고 앉아있는 계속해서.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카공족 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마트가 올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9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8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며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증익
수익 트렌드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대형마트 이 규제 완화 움직임이 무엇보다 이마트에는 큰 호재라며 강조를 했고요.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경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1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마트 부분의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돋보인다라면서 이 외식 물가 부담으로 마트 장보기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 부분을 높게 평가했고요. 다만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러한 증액 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 여력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네, 주가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는 좀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2021년에 주가가 이마트 18만 원 선까지 기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봉 맞나요? 조금 더 땡겨보도록 할까요? 이마트 맞죠? 예, 11만 5천 원 맞습니다. 좀 땡겨보세요. 땡겨. 더 땡겨서. 그렇죠? 저기 18만 원 선 보입니다. 이랬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면서 8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그 후에 반등을 했지만 바닥권에서 반등이고 목표 주가도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올해 뭐 기대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한 13, 4만 원은 조금만 기대해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언급됐던 부분들이 얼마나 매출에 영업이익에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이마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대로 영업이익이 훌쩍 성장한 뚜껑입니다. 바로 명신산업이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4분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명신산업 오늘장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리포트 나온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 확인해 보시죠. 소폭 상승입니다. 0.64% 오른 19,01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실적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이 명신산업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오며 오늘도 장 초반 3%대 상승 여력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두 부문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영업이익 좀만 봤을 때도 13% 흑자 전환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 자동차가 잘 팔려야 이것도 가능할 텐데요. 이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보이겠지만 위가 현대 그리고 아래가 기아차의 그래프입니다. 미국에서 지속된 판매율 그리고 점유율까지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올해 미국 판매 목표를 기아와 현대는 각각 86만 대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도에서 이 지난달 역대 최대 판매 달성 소식도 전한 만큼 이러한 자동차의 수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요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시장에 맴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판매율 생산 회복과 또 이와 함께 글로벌 EV 업체의 미국 쪽 그리고 중국 공장의 납품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4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명신산업의 실적이었습니다. 네, 실적 내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명신산업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업황의 그 분위기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공급 차질이 완화되고 있죠. 이를 주시하며 현대와 기아의 생산 회복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글로벌 EV 업체의 생산도 여전히 고성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의 수혜로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물론 내륙 운송비가 증가하겠지만 이 외형 성장 그리고 해상 운임비 하락이 수익성 방어에 어느 정도 크게 기여해줄 것이다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8%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명신산업의 주가 차트를 볼 텐데요. 이 완성차, 현대차와 명신산업이 좀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사실 현대차의 주가, 완성차의 주가가 고꾸라지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도 명신산업의 주가도 역시나 고꾸라졌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가 차트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좀 짧게 보여주세요, 제작진 여러분. 예, 보이시죠? 9월부터 좀 고꾸라졌던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요. 올 초에 13,900원 선 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그만큼 주가의 성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리포트 뚜껑 명신산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